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3월 1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방송이 좀 늦어졌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방송을 늦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가는 시간도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로 인해서 오늘은 좀 방송 양을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강타의 성적은 거의 최상이에요. 2월 말에 지지난주에도 나름대로 대승을 했고, 지난주에도 적중수나 승부처에서의 적중이 제대로 나와주면서 역시나 대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2주 연속 주간 베스트에도 ARS 주간 베스트에도 오르고 전반적인 성적이 그야말로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부산교차 준메인 승부처였던 제4경주에서 일요일이었죠. 이 2반 진리나 마피를 가감하게 자르고 5번 돌아온 포경선에 여러분들이 그 말 못한다고 대부분 안 보셨던 13번 메다글로리아의 유광희 기술을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서 쌍승식 39.6배, 복승식 22.6배 단통 적중을 하면서 그 적중이 다른 적중하고는 좀 틀리죠. 14번 그 2반 진리라는 19점 앞표를 가감에 자르고 들어갔던 경주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이전 주에도 또 이런 54.4배를 또 단통으로 적중하면서 ARS 주간 베스트에 계속적으로 2주 동안 올라갔던 강타입니다. 또 일요 메인 승부처에서도 또 적중이 성공을 하면서 그야말로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적중수면 적중수, 승부처에서의 적중이면 적중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난주도 승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2주 연속 계속적인 승리로 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이 강타의 성적, 특히 부산경마, 부산교차에서 완벽한 대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주도 부산제주만큼은 자신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궤도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출주조수도 안정적이고 또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경주에서 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무리한 고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베이스, 즉 적중 쪽에 포인트를 두고 배당을 노리는 작전으로 임해야지만 요즘 경마, 봄철 경마부터 가을철 경마를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동절기 경마처럼 무조건 배당을 노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UCC 경마방송, 지금부터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아직은 어린 성장마와 이 또 신마간의 일전인데 보이는 인기마들보다 의외로 이번 1경주가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1번 골든네오입니다. 승부기는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으니까 당연히 신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는데, 이 입구야스 기수가 어느 정도로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아주 패턴이 좋지는 않지만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고, 2번 메이저스는 2% 부족하고 3번 발키리가 문제입니다. 발키리. 3번 발키리가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예요. 이전체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적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역시나 바닥을 때려버리고 말았는데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얘가 대가리다. 그래서 3번 발키리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전에서 걸음이 아주 빼어나게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갖고 있는 사이즈들에만 얘기를 한다면 3번 발키리는 이 편성에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다음은 4번이 새벽스타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의 장점은 이제 안정적인 베이스 자체가 선행력을 갖고 있는 거죠.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1000m라면 이번에도 부경 돌파가 이제 선행을 가고 3번 발키리와 4번이 새벽 세트가 선입전개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새벽 스타도 병력 없이 계속적으로 경기력을 끌어내고 있는 실정이라 어찌됐던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3번 발키리와 4번 새벽 스타가 가장 좋다. 예, 전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러니까 3, 4번이 원래 완툴로 팔려야 되는데 당연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 골든네오 같은 마필들이 좀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골든네오가 강력하게 팔리면은 골든네오를 조금은 약하게 보고 3번 발키리와 4번 이 새벽스타가 강하게 본다면 정석대로 가고 일본을 받치는 전략 이렇게 해보고 싶고, 만약에 이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5번 소울 정도가 이변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경주는 이 3번 발키리를 한번 강하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2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뭐 8번 그랜드조가 팔리겠죠. 뭐 그야말로 훈련 상태 최상이라고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난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공백 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고,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 그야말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진검승부를 띄울 가능성이 높은 8번 그랜드조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었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착입니다. 이번 신명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남성 기술을 19조 마방에서 기승을 시켰다는 건데, 야 이거를 뭐 승부를 하겠다고 김남성이를 태우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걸릴 생각을 갖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약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마방 측면에서 순발력은 괜찮지만 상대적인 선행이거든요. 상대적인 선행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방에서도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감하게 자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5번 이제 항난 디바라는 마필이 있는데, 데뷔전에서는 철저하게 탐색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발력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이번 신명성을 8번 그랜드조가 어느 정도 압박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랜드조가 이 어느 선에서 넘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 또 한남디바가 또 어느 선에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 5번 한남디바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 마하볼트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자체를 힘들게 올라온 마필이라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행검사도 실전의 연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행검사를 이제 어렵게 올라온 마필이라서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7번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이 13번 당찬질주란 마필이 있는데 저는 이 마필 굉장히 좋게 봐요.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13번 그랜드조래요. 13번이 당찬질주의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세게 해보는 마필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이제 3경주로 갑니다. 여기도 이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은근히 혼전장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리기는 뭐 4번 킹코드라든지 7번 곧장이라든지 1번 고대라든지 6번 스페셜 로키와 같은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스페셜 로키가 이번에 조교가 좋았으니까 당연히 인기 1순위로 팔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마필을 믿고 때려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현장 승부로 한번 돌려볼 생각도 있고, 현장에서 한번 때려볼 생각도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그런 경주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장 승부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제가 텍스트상에서 승부처로 다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강축으로 인정하는 마필, 놓고 때릴 마필은 4번 킹코드입니다. 킹코드를 넣고 때릴 거예요. 야 강타야,
예, 딱 보기에도 곧장도 승부가 있고 고대도 승부가 있고 조교는 6번 스페셜 넣기에 김영관 마방에서 현명 1등을 났는데 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해봤어도 6번이 승부 아니야. 맞죠? 승부죠. 누가 봐도 승부죠 이건. 그니까 야 부산경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9조에 이건 거 뭐야 현명이 태웠으면 승부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얘를 대가리 놓고 가져가면 때릴 게 없어. 그런데 4번 킹코드를 대가리로 놓고 가면 때릴 게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4번 6번이 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인데 어떻게 4번 6번을 때려? 그 바람은 6번이 잡고 6번이 승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4가 승부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린 거예요. 3경주는 6번을 놓고 때리면 먹을 게 없고 4번을 놓고 때리면 먹을 게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지. 의지를 안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어려운 경주예요. 그래서 힘을 주면 안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거에 승부처로 선정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판때기를 보고서 요 경주는 하는데 4번 6번이 가는 조인데 뭐가 불안하다? 예, 연대가 끼어 있어서 힘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 중에서 1, 7이 가는 경주다. 7도 좋으니까 이런 지난번에 이빨하고 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7 같은 말들도 되는 거니까 의외로 뭐 배당이 형편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 흐름이라는 것은 4번 킹코드가 정석대로라면 가져가는 게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석, 정통을 추구하는 그런 게 맞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경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석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체 1경주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어차피 제주만 3세 이상 300점 이하 경주이기 때문에 뭐 부진만 편성이나 아직 못 뛰는 말들이니까 당연히 선행마가 없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능력으로만 보면 9번 장군멍건이 좋은데 장군멍건 장도가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고 종과 뚝심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선두권이 느린 편성이라면 당연히 장군멍건을 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오는 과정에 있고 또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편성이 약하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것은 뭐 정석입니다. 정석이니까 가져가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일단 7번 디딤돌이라는 마필도 굉장히 좋게 봐요. 디딤돌. 디딤돌이 이번 편성에서 선행력이 들쑥날쑥하는 것 때문에 기복을 근간에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말 뚝심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여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반 탄력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디딤돌은 편성상 아주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당은 10번 한라장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체 1경주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부산 4경주가 이제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데 승부처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요 편성도 생각을 하고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때려야지 둘이 뭉실하게 공략을 해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가져가는 건데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 그러니까 1등의 경주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야말로 한 4주 정도 5주 정도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이 마필들 중에서 대가리를 누구로 세우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적중 여부가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은근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말을 확실하게 잘라놓고 또 대가리를 선정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머리를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9번 유성스타가 좋아요. 9번 유성스타가 굉장히 좋은데 뭐라 그럴까 유성스타를 완벽하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래도 힘든 것이 뭐냐면 올라오는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도 확실하게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9번 유성스타는 올라오는 마필이고, 반대로 또 7번 이 빅뱅비드도 올라오는 마필이고,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은 8번 터보에너지 같은 마필들은 그동안에 못 뛰었지만 이번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제가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선두권이 선전을 기대하면서 거리 1200을 맞이해서 전개 2점 맞으리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두권이 강선행마가 없으니까 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에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어찌 됐던 간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9번 유성스타 쪽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는데, 얘가 무조건 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쪽으로도 갈 수 있고 요쪽으로도 갈 수 있는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9번 유성스타이기 때문에 유성스타는 어떤 모양새로라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스타는 배팅권에 필수적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터보에너지 쪽, 즉 선두권의 추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종반 뚝심형 마필로 모먼트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 좋잖아요. 12번 모먼트 같은 마필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이 양쪽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부산 4경주의 핵심인데, 그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9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감축이 있는 경주죠. 9번, 8번 날개라는 마필. 날개는 뭐 이편성에서 당연히 충마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충마죠, 이편성에서. 그냥 뭐 충마를 인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단통으로 누굴 때릴 것이냐인데, 당연히 4번 창세기를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84가 대끼리로 팔리고 84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높다.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3번 동명왕이 전개 2점을 하고 따라가는 경주, 요 정도가 뭐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끼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배당이 좀 와장창 터질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보고 일단 딱 보는 순간에 잘라야 되는 마필은 이제 인기를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지만, 현명히 5번 터키는 자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들어오면 못 맞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들어오면 못 맞히고 얘가 들어오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르면 되고, 배당마로는 12번 아리온 메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온 메탈. 근데 공백이 있네? 강타야, 공백이 있어. 17주 만에 출전하는데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편성은 또 거리가 1000m야, 강타야. 1000m인데 이 12번 아리온 메탈 같이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 이게 되겠어? 이게 될 얘기야? 그 공백까지 있는데 이게 힘들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 표현이 아예 틀린 게 아니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들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골드스카이가 유리한 거 아니냐, 얘가? 얘 앞장 가니까. 그냥 기복이 너무 심하고 선행이 아니면 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강선행마냐 이거지. 강선행마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아리온 메탈은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공백은 있지만 또 추임 밀변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속과 중속이 빠르니까 입구야 쓰려면 승부 의지가 없으면 뒤에서 놀겠지. 당연히 놀겠지만 승부 의지가 있으면 때리고라도 앞에 붙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은 아예 대가리 자체를 배당마로 대가리를 놓고 때릴 겁니다. 배당마를 대가리를 놓고 때려서 뭐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2번 대호 장군이나 5번 더킨이나 1번 천마 추풍호나
뭐 3번 이 그린 미르나 뭐 이런 마필들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골든 스카이나 이런 마필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마필들의 축이 아니고 강타의 축은 배당만을 축으로 놓고 아예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는 12번 아리온 메타는 일단 어디다 갖다 붙이던 저는 갖다 붙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은 아니에요. 12번 축이 아닌데 오히려 더 키는 안 돼도 12번 아리온 메타는 좀 된다는 쪽이니까.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준비인 승부처로 해서 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8두바퀴 출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감생심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가 팔리죠. 파워가 팔리는 경주인데 이번에는 저는 자르고 갈 겁니다. 예, 4번 파워가 많이 좀 팔려줬으면 좋겠네. 많이 좀 팔려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자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자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는 조합상 4번이 오는 그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지. 왜? 능력이 되는 놈을 자르는 거니까. 개망신을 당할 수 있지만 개망신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어쩐다? 4번은 자른다. 그래서 준비행위로 선정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말 중에서 보는 말은 누구야? 7번 초롱성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뭐 거기 서 있어요. 그냥 뭐 능력 발휘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근데 이제 계속 조금씩 팔려. 인기반으로 인기 2, 뭐 4위 2 이렇게 근간 3번의 경주에서 팔린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선행력이 끌어내질 못해요. 그러면 그 선행력을 안 끌어내는 거냐 못 끌어내는 거냐 이게 어디에 있느냐인데 안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번 초롱성은 뭐다? 대가리다. 그렇게 하고 살을 자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 또 엉뚱한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부산 6경주 또 준명인 승부처로 해서 스트레이트 승부니까 지금부터 5경주부터 이제 쭉 스트레이트 승부예요. 부산 6경주가 준명입니다. 부산 준명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요거는 이제 승부를 하겠다고 그냥 각부시를 해놓은 말도 있고 또 능력은 되는데 등짝이 불안해서 얘 때려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막 고민되고 짜증나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건 이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때려야 되는 경주니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바보 되는 거지. 못 뛰면은 야 이거 안 되는 말을 갖고서 네가 이걸 대가리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겠어. 야 너 잘못됐네. 이거 뭐 꼴찌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가리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그냥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아주 핫바지가 될 수가 있는. 야 됐어 그만해라 이제 너 은퇴할 때 됐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7번 북벌 시대를 한번 조용히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주행검사 때 생바닥 때려놓고 지난번 데뷔전 때 조이온 태워놓고 체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1kg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당일날 뭐가 빠져야 돼? 체중이 빠져야 돼. 체중이 줄어야 돼. 일단 조교는 어땠어?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체중만 빠지면 현장은 뭐야? 베스트야. 그런데 등짝은 뭐야? 2구였어요. 54kg. 54kg 문제가 안 돼. 워낙에 500kg짜리 손발이니까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이번에 1200에다 붙여놨거든. 그러면 주행검사와 데뷔전 때 보여준 얘의 능력은 뭐야? 아따 종발 뚝 치면 겁내 우수한데 선행력이 없네. 초반이 빌빌이요. 이거 어떻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북벌 시대가 훈련을 어느 쪽에다 했겠어요? 초반 그 선행력을 끌어내는 쪽에다 했겠지. 그러면 이 편성이 빠르면 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왜? 아니 빠른데 아무리 추임력을 선행력을 연습했어도 겁나 빠른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10번이 필립 앵 지라프와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말들이 4번 끝판대장이 빠른데, 여기 다 외국인 기수들이 기승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 애들이 선행발 세워서 태극기 날리는 거 봤어? 못 봤어. 왜? 얘네들은 선이 처음부터 경마 자체를 선행으로 배우는 게 경마가 아니야. 우리나라 애들만 그렇게 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레이스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반 뚝심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놈이 누구야? 7번 북버시드야. 그래서 1200에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얘를 한번 노려보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명으로 한번 노려보겠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잘 드린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오경주.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자, 요경주가 오늘 강타의 최대 메인 승부처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상황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놈을 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데, 일단 2번 수평선이란 마필은 1400에 첫 도전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선행으로 1승을 했기 때문에 야, 얘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갖고 있는 사이즈는 2번 그게 제일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서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저는 8번 불해강이라는 마필을 노림수로 갖고 있습니다. 8번 불해강이라는 마필을 노림수로 갖고 있는데, 왜 불해강을 노림수로 가느냐? 지난번에 이제 1610m에 도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1000m, 1200을 뛰어보긴 했지만 1610m에 뛰어 올려붙였으니까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겼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는데, 그 조정을 거친 것이 상당히 보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번 불해강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8번 불해강을 강하게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들에게 힘을 줄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노림수의 마필들이 몇 주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에서 중부당 이상을 기대하는 그런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다. 그 중에 핵심은 8번 불해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해강은 굉장히 세게 보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토직은 뭐를 하건 간에 성호정상하고 삼다공주는 가져가야 되는 경주죠. 제 얘기를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성호정상이 승부를 할지 삼다공주가 승부를 할지 둘 중에 한 놈은 승부를 합니다. 9번 성호정상은 능력이 괜찮고 2번 삼다공주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칼을 갈고 나온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라도 승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넣고 때리면 안 되는 경주거든. 왜? 얘네들은 연대라는 아주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에 뭘 넣고 때려야 돼? 그러니까 6번을 넣고 때려야 돼. 6번을 넣고 2번이냐 9번이냐. 왜? 제가 설명드렸잖아. 2번 9번이 왜 되는 마필이고 왜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렸는데,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는 안 되고 6번 댄싱해서 대가리를 놓고 그 두 마리를 때리는 게 이 경주의 핵심이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진치가 나오는 진치가. 와, 우리의 호프 진치가 나온다. 그런데 드디어 70kg를 달았구나. 빰빠라밤 빰빰빰빰 이게 가겠냐 이거지. 갈래 말래 너무 무겁네. 갈래 말래 너무 무겁네. 등짝 휘어지겠네. 꼬부랑 할머니 되겠네. 자, 일단 4번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은 뭐다? 불안하다. 왜? 등짝도 무겁고 뭐 300 담아도 안 되는 놈인데, 야, 이거 뭐 그냥 이번에 승부하면 찌부날 것 같은데, 다리가 쫙. 찌부가 뭐냐면 이 제주말들은 등짝이 무거우면 뛰고 나면은 들어올 때 다리가 이렇게 퍼져. 이게 사람들 이렇게 다리 늘어지듯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러고 와. 힘들어가지고 찌부났다고 그러거든.
찌지면 그 현장 제주 경마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게 다 보여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유심히 보면 야 저거 혹사인데 내가 봐도 혹사인데 그런 게 눈에 다 보이지. 그러니까 7번이 심청돌체를 대가리 놓고 때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좋은 말들은 1번 명마 탄생이 좋고요. 2번 신흥오골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6번 성불신동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요 중에서 골라 하는데 왜 골라가 될 수가 있지? 세 방이 야 7마리에서 내 3방을 때리는데 골라가 되냐? 탑으로 잘랐으니까 4가 8류 주니까 뭐 맞출 수 있는 건데 오늘 한 마리 빼서 못 맞추면 뭐 자기 손해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얕게 해야지. 자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처다. 빰빠라방 빰빰빰빰 빠라방 빠라. 오늘은 이게 거리 또 핫바지 거리로 나오는 거 1200 국산 상권의 1200경주에 메인을 잡았습니다. 아따 이런 경우는 오금이 저려. 그냥 보고 있으면 금세 끝나버리고 그냥 또 추천을 못하면 금세 또 짜증이 나니까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짜증도 금방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지. 이런 거면 또 맞히면 또 기분은 상당히 좋은데 틀리면 또 기분이 삼삼하게 나빠지지.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메인 잡으면 좀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1200이다. 느낌상으로는 그레이스가 이번엔 선행을 갈 것 같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 9번 최대 강자도 빠르긴 한데 공백이 있어가지고 얘는 안 된다면 의외로 13번 그레이스가 굉장히 경주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1번 스마트 젠틀맨이 붙고 6번 스마일킹이 붙는데 얘네들이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선의 마필들이 이 올라오는 그림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올라오는 그림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일단 12번 예술의 명물은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지난번 인기 2루 팔리고 살포시 조정을 거쳐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행승부수나 중속을 가리켜서 추진력으로 승부가 안됩니다. 그러면 천상 지난번에 앞선을 대봤는데 안됐거든. 이구야스가 대봤는데 그러면 이번 보넬리가 그렇게 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리 1200의 국산 3금 경주에서 누구나가 앞선의 마필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12번 예술의 명운이 스마트 젠틀맨 같은 마필들 또 그레이스와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 왜? 중간 선입이니까 중간 선입으로 뛸 거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주는 앞선에서 거의 들어올 것 같은데 뭐가 있어? 뒤에서 그냥 비호같이 날아오는 추임마저 역전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12번 예술의 병으로 중심에다 놓고 때리는 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놈이 12번 예술의 명운이고 앞선이 가는 능력만 하나 가져가요. 선행만 하나가 작은 거. 뒤에서 날아오는 능력만을 이번에 노림수의 마필 배당만을 하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배당마가 단통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다음 부산 구경주입니다. 이거는 의외로 2번 신앙이 대가리니까 2번 신앙이 대가리고 얘는 뭐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세네. 뭐 선행이 아니라 뭐 도주력을 발휘해야 하네. 겁나게 아주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신앙은 이번에 부러질 때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은 말은 10번 바다도시가 대끼리 팔릴 거 아니에요? 대끼리 팔리니까 당연히 대끼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볼 수 있는 놈이 6번 동방대로는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능력이 우수해서 입상을 한 게 아니라 여타 마필들이 못 뛰어서 우승을 한 거고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4번이 센 거니까 4번이 오히려 더 세요. 4번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2번 신앙에 가져간다면 10번, 4번 이런 마필들을 가져가고 싶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0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끝장 승부처.
자, 요 경주도 배당이 나올 가능성과 배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인데, 당연히 배당이 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끝난다면 13번 통일시대가 대가리로 오는 그림인데, 얘도 은근히 세죠. 그리고 또 패턴도 굉장히 좋고, 또 이번에 승권전이기 때문에 1600m에 초토전하지만 감량 2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센 마필이고, 이번에도 노려야 되는 마필인데, 여기에다 이제 붙여먹는 놈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어느 놈을 붙일 것이냐, 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노크를 해보고 싶고, 의외로 배당마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통일시대를 놓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상으로 마무리 짓고요. 자, 그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핵심만 갖고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멋진 승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